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전부터 XRP에 대한 에어드랍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에어드랍 그리고 홀더들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죠.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무상증자와 같은 경우인데, 자,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 XRP 보유자 홀더들에게 많은 기대를 모았었던 바로 XRP의 에어드랍이 주요 날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맞게끔 XRP의 에어드랍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 전에 앞서서 화면을 보시면은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에 대한 공식 사이트에서 정말 대단한 소식이 총 5가지가 나왔는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의 ETF 승인 신청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까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의 그룹 사장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ETF가 언제 승인이 될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의 ETF까지 승인 돌입 과정과 일정에 대한 소식을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공개를 하면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무려 3%가 넘는 폭등 반등이 나왔었고, 자, 우리 리플 또한 4%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었죠.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연속 이틀로 하락하면서 폭락을 하고 있던 와중에 장대 양봉으로 돌려 세우면서 지금 상승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조만간 찾아올 12월 달에 리플의 빅 이벤트 일정까지 또 하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중간중간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많은 자료들과 영상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꼼꼼히 체크해보시면서 투자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에 대한 이 공식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기관 자체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해당 코인 기업의 CEO들이 직접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해당 실시간 공식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이 있죠. 이거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자, 여기다가 오늘은 XRP라고 검색하시면 두 번째 리포트가 나옵니다. XRP 리포트를 검색 버튼 누르시고 여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바로 공시 하나가 나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는 폭발할 것이다. 바이낸스 사태로 인한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리플의 저가 매수 유입에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오는데, 자, 이게 자세하게 무슨 말인고 하니 조금만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암호화폐 문제에 따르면요, 지금 전 뉴욕 증권거래소 그룹의 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사장이 나와서, 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혹은 주식 시장에 대한 엄청난 자금들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 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돈이 물밀듯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게 과거 1960년대에서 90년대 동일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에 항상 연말에, 그것도 부동산 시장이 위태위태할 때, 주식 시장이 고점에 형성돼서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을 때 항상 반복됐던 현상인데, 원래는 이랬을 때 달러나 환율, 그 밖에 채권 같은 곳에 자금이 예전에는 분산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뭐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물밀듯이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자, 요 밑에를 보시면은 미국 시간으로 20일 현지에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이 뉴욕 증권거래소 그룹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미국 규제 당국이 유일하게 상품으로 인정한 암호 자산이면서 리플 또한 미국 법원 측에서 증권성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당국은 여러 알트코인의 ETF 승인 의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원래는 비트코인만 ETF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리플이 증권성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한 차례 나왔고, 지금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모두
모두가 리플의 승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더리움 또한 지금 ETF를 출시를 진행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ETF 승인 의지가 지금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동시에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많은 움직임이 존재를 하고, 이 움직임이 뭐예요? 결국에는 민심과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정책의 변화와 법규 규제에 대한 완화 스탠스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암호화폐 코인 시장 규제를 풀지 않으면은 그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지 않고, 이제는 개미들도 똑똑해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말만 뻔지르게 하는 정책에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다양한 공약들과 정책들에 대해서 완화하는, 즉 암호화폐 시장 또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논의 중이고, 이미 정책을 발표한 대선 후보도 있죠.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통해서 업계에 엄청난 돈이 밀려들 것이라고 바로 뉴욕증권거래소의 그룹 사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현재 규제, 이 준수에 초점을 맞춰서 암호화폐 거래소 블리시를 이끌고 있는 이 팔리라는 분이 비트코인이 변동성은 높지만 합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덧붙이면서, 이게 일명 저장 수단이라는 게 금 같은, 우리 해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 해증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즉 금융 위기가 왔을 때 혹은 전쟁이 났을 때 결국에는 뭐다? 전쟁이 나는 해당 나라는 그 나라의 달러나 엔화 혹은 일명 현금 자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러시아의 르브라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죠.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지금 겪으면서 느낀 거는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혹은 화폐가 폭락되더라. 결국에는 그러한 전쟁이 위험성, 금융 위기가 찾아올 때는 금이나 그 밖에 대체 수단에 자금이 쏠리더라. 그게 바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과 암호화폐 자산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절대 망할 수가 없는 미국의 달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와 동일하게 우리 암호화폐 또한 합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고,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포함한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갤럭시를 비롯해서 발키리와 바네크, 비트와이즈까지 지금 총 15곳의 자산운용사들이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밑에를 보시면은, 한편 리플은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재판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국 승소할 시에는 규제 수준이 낮은 CFTC, 그러니까 증권이 아닌 상품성으로 간주되는 그 거래위원회의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규제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의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식에 기관 투자는 하락하고 있는 리플을 지금 연일 내내 저가 매수세에 돌입을 하고 심지어 엄청난 물량을 매수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음봉에서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핵심적인 팩트는, 리플은 12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플의 최고의 경영자이자 CEO인 브래든 갈랭하우스는 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12월에 대한 일정을,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호재에 대한 소식들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ETF에 대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렇게 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서 그 검색에 대한 정보에 도움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냐에 따라서 키워드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검색에 대한 키워드가 종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리플의 재판에 대한 키워드, 12월에 일정이 알려진 새로운 보고서는 여기 플랜에 맞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야 되는
했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공시를 두 눈으로 확인하신 분들은 몇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키워드를 항상 공개를 해놓는데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대부분 그냥 한번 훑어보고 한국어 번역으로 번역만 해놓고 별로 도움 안 되네 하고 그냥 꺼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키워드에 대해서 제대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상세한 공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셨거나 이 공시 사이트에 대한 유용한 방법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 자 7705-6059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우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 분 한 분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도 발송해 드리고요. 발송해 드릴 때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키워드의 중요성은 항상 제가 강조를 하죠. 어떻게 검색을 하냐에 따라서 많은 공시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게 우리 리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심지어 뭐 오늘날 업비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세이라는 코인이나 가스라는 코인, 얼마 전에 폭등했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가스나 세이, 이뮤터블엑스나 제로엑스 혹은 수이라는 코인처럼 이렇게 다양한 소형주들이나 혹은 한 차례 폭등이 찾아왔었던 솔라나를 비롯한 아발란체, 스토리지, 온톨로지 가스 등등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점은 자, 지금 이 공시에서 보시면은 지금 미국 최대 자사운용사인 블랙록을 포함해서, 블랙록은 다 알죠? 미국에서 가장 최대로 규모가 큰 자사운용사 1경이라는 엄청난 돈을,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사운용사인데 블랙록을 포함한 피델리티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 뭐 그 밖에 많은 이렇게 자사운용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 15곳의 자사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또한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언제 승인이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한 소식들이 지금 언제 시기가 도래야 할지 예상 날짜, 그 일정에 대해서도 지금 자세하게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ETF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을 하는데,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자사운용사들이 뭐 15곳이 다 승인이 되진 않더라도 두 곳에서 세 곳만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폭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골드, 심지어 SV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계열들이 한때 엄청난 폭등을 한 적이 있었죠. 대략 50% 이상씩 폭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이 ETF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발언을 할 때마다 움찔움찔 급등이 나와줬었다. 그렇다는 말은 조만간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를, 결과가 나오고 나서 투자를 하면 뭐다? 너무나 늦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다?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피드백을 얻고, 여기에서 대충 우리가 알고 있던 시기와 얘네들이 자세하게 알려주는 일정의 간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두 번째는 결국에는 연말 12월 되면 이제 내년이죠. 한 달 뒤면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게 하나가 뭐예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연말에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코인 시장도 이제 내년 되면은 세금 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론 22%였나 25%였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인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엄청 써놓고 세력들이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 지금 탈세하려고 암호화폐 시장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 되면 이제 세금을 매겨야 된대요. 그리고 바이낸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라든가 빗썸, 뭐 코인원을 비롯해서 모든 거래소에서 이제 계좌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들이 과연 세금 도입이 될 때 그때도 엄청난 물량과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번 연도 12월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왜냐? 대선 끝나면 이제 이 정책 시작되면은 세금 다 내야 돼요, 여러분들. 코인도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대선 전에 무조건 폭등장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폭등장에 또 어떤 게 있어요? 플러스 반감기까지, 반감기 전에 항상 폭등이 일어나는 사이클까지 겹겹이 겹쳐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조금 털려고 할 겁니다. 얘들이 불법적으로 탈세한 금액이 엄청 많고 아직까지도 달러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세금 조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빼돌렸던 코인을 다시 이제 현금화 하려면 어차피 세금 도입되기 때문에 한 번에 폭등은 찾아올 것이다. 폭등장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대량 물량을 팔지를 못해요. 매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네들도 손해를 보면서 팔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좋은 뉴스, 폭등장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수급을 만들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애플, 테슬라,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2년 3년 전 세력들의 엄청난 밸류를 더 측정을 해서 노인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옆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까지 주식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선 애플, 테슬라 최고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얘네들은 수급 받칠 때 중간부터 털고 나간 겁니다. 이미 고점에서. 이미 나스닥 고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고요. 뭐 횡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이미 그들은 주식시장에서 매도해서 어디로 왔다? 코인시장으로 왔다. 그러면 코인시장에서도 이제 매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도 전에 뭐다? 무언가 폭등장을 만들어내는 밸류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밸류는 세력들이 돈을 쓰면, 그리고 돈을 써서 주가를 폭등시켜 놓으면 안 믿을 개인 투자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여기서 리플이 XRP가 내일 200% 상승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200%에서 세력들이 딱 카더라, 찌라시 하나, 호재 소식 하나 띄운다 칩시다. SEC와의 소송 최종 판결 승리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플 쪽으로 다 달려들 거잖아요. 그러면 코인 시장을 떠났었던, 혹은 코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할아버지들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지금의 주식시장이 뭐다? 2차 전지처럼, 그리고 전기차 섹터처럼, 혹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코인도 뭐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이러면서 엄청난 수급, 통장에다가 돈만 모을 줄 알았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돈을 끌어서 코인시장으로 자금 투입을 할 거라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40대, 50대 코인 하시는 분들 없었습니다. 코인 시장에 돈 투자하면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미친놈이라 했습니다. 가상인데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뭐 한다고 화폐에 투자를 하냐? 그런데 지금 40대, 50대 어때요? 주식 시장 망하고 부동산 시장 망하니까 마지막이다. 마지노선. 40대, 50대 지금 다 코인 시장에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인 시장은 아직 막바지 피날레라는 게 남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 피날레에도 수익 못 내면 이제 반감기 돌아오면 1년 동안, 최소 2년 동안 또 여러분들 그 끔찍한 손실에 물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폭등장을 준비하려면 뭐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정보에 대해서 발빠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응거리시는데, 대응은 물린 사람들,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폭락 사태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는 거고, 대응 전에 항상 뭐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이라는 걸 세우셔야 된다. 그러려면 무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또 인사이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냅두면 올라가겠지라고 합니다. 코인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를 하려면 뭐다? 자,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예당 공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키워드를 검색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어떻게 될지, 어떠한 상승이 나오고 어떠한 하락이 나올지 미리미리 시나리오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정보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행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로 되어져 있지만 당연하게 미국 현지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공시가 나오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시면 여기 한국 번역 기능이 있어요. 이거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 10분 전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냥 이렇게 공식 클릭 버튼 누르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록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회의를 진행했어요. 회의. 얘네들이 왜 SEC와 회의를 했겠어요? 자산운용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ETF에 대해서 지금 SEC와 논의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여기 해당 공시 보시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ETF 신청을 했고,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블랙록을 포함한 피델리티, 여기 이 밖에 많은 자산운용사 15곳과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뭐다? 그 논의가 조만간 결과 발표가 나온다. 그것은 뭐다? 어떠한 곳은 승인이 되고 어떠한 곳은 신청에 대한 거절이 되고 반반이겠죠. 하지만 우량한 기업들, 블랙록 같은, 피델리 같은 기업들은 무조건 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나라에는 돈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코인을 하든, 자 정부는 불법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야, 불법 우리가 못 잡으니까 불법을 편법으로 합법화 시키자. 그리고 이 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수수료를 받자. 어차피 얘네 불법으로는 못 잡아. 뒷돈 빼는 거 못 잡으니까 그냥 우리 합법으로 만들어 놓고 차라리 세금을 걷자. 수수료를 받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ETF가 승인이 되면 될수록 거래량이 터지고, 제가 말했듯이 코인에 대해서 몰랐던 40대 50대들도 코인 시장에 들어온 만큼 이제 비트코인 폭등장이 다시 한번 펼쳐지면 여기 뒷집 옆집 저희 건너편 집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코인을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장난인 것 같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가 말했잖아요. 40대 50대 코인 한다라고 했을 때 에이 무슨 40대 50대가 코인을 하냐, 부동산 투자를 하지,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지. 근데 지금 뭐예요? 안 하잖아. 부동산 투자 안 하잖아요. 주식 안 하잖아요. 오히려 욕하잖아요.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욕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40대 50대 회사원들 다 코인하고 있잖아요. 점심시간 되면 다 핸드폰 보고 담배 물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20대 30대 실업률 어때요? 완전 박살났죠? 왜? 이렇게 쉽게 투자하는 코인 시장이 있는데 뭐 한다고 돈을 벌어? 물론 벌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20, 30대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40대 50대까지 동조가 되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차피 왜 그러냐? 정년 퇴임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퇴임하면 이제 돈 벌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해당 공시 사이트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굳이 그 찌라시 같은 거 텔레그램 믿지 마시고,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리스케일 SEC와의 새로운 현물 비트코인 ETF 투자 설명회 제출까지 했다. 어떤 설명을 제출했는지, 그 일정은 어떠한 날짜인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텔레그램 믿고, 뭐 여러분들 주변 사람 말 믿고, 여러분들이 뭐 카페나 네이버 같은 데에서 나오는 소식 보시면서 돈 버셨어요? 그래, 버셨을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말고요. 여러분들 뭐 2년, 3년 했다 치면 통기치 계좌 한번 까보세요. 장담컨대 텔레그램에서, 네이버에서, 인터넷에서 듣고 소식 듣고 투자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50% 이상은 3년을 투자했건 5년을 투자했건 계좌 박살나 있을 겁니다. 최소한 30%에서 50%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시 사이트에서 공시를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 손실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수익으로 전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단체 톡방인데, 소통방에서 제가 이 새로 오신 분들 공지필톡이라고 해서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손실 보시는 분들 이 공시 사이트 보고 반대로 수익도 보셨겠지만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확률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했던 게 미국 현지에 대한 실시간 소식 어떻게 듣냐. 그리고 여러분들 공시 사이트가 한 곳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총 5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거 제가 항상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전부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방 들어오셔도 이 카테고리 화살표면 클릭 버튼 누르시면 공시 사이트 전부 다 기재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에 꼭 저장해 놓으시고, 특히나 이렇게 많은 분들처럼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로 투자를 해서 항상 무료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1000명이 넘게 존재하는데 혹시라도 이 소통방에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 자 7705-6059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우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바로 단체 톡방에 대한 초대 링크도 같이 함께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초대 링크 클릭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시고, 단체 톡방 들어오시면은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실 수 있고, 제가 항상 아침이든 점심이든 새벽 시간에 새로운 미국에 대한 실시간 소식이나 미국 현지에 대한 소식 나올 때 여기다 항상 스크랩을 해서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찌라시 같은 거 텔레그램 막 어수선하게 보지 마시고 저희 소통방에서 나오는 소식들만 1분만 집중하셔도 여러분들 손실 보는 확률을 줄이실 수가 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앞서 공시에서 이 전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그룹 사장이었던 이 팔리가 CNBC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서 그 뒤풀이 영상이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미공개가 되었거든요. 왜? 인터뷰는 그 앞전까지만 하고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분 동안 미공개로 이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대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그러한 것도 제가 영상을 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영상이 끝나자마자 이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한, 그리고 인터뷰 다음에 어떠한 대화를 나눴고 어떠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눈 영상 자료, 현지 영상을 제가 단체 톡방에다가 바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나시면 바로 소통방 들어오셔서 미국 현지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 무조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확인 안 한 사람은 손해일 겁니다. 아무래도 왜냐 12월 달과 내년 1월 달에 대한 플랜을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믿져야 본전, 어차피 모를 바에 아는 게 낫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영상이 끝나자마자 이 소통방에다가 그 미공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뭐 돈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나눔해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구독자 수를 증가하기 위함이고, 제가 지금 6만 명이 넘어요.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넘어서고 있지만 제 목표는 10만 명의 구독자고, 10만 명이 구독자가 달성할 때까지는 뭐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정보, 인사이트, 그리고 결국엔 그러한 정보로 인한 뭐다? 수익. 이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정보와 인사이트 드리고 수익을 봤을 때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기 때문에 저 또한 항상 여러분한테 무료로 이렇게 정보에 대한 나눔을 해드리는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 영상 끝나자마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미공개 영상 꼭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서 저는 잠시 뒤에 소통방에서 다양한 자료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